지난 오전에 캐릭터리스틱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했는데 이 로제로스이고 이게 평면파의 V분의 P지요. 그리고 V의 피크치분의 P의 피크치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P의 이펙티브 밸류에 V의 이펙티브도 될 수 있고 이런 뜻이죠. 이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 그대로 이게 P의 피크치에 2의 J 오메가 T 마이너스 KX를 V의 피크치에 2의 J 오메가 T 마이너스 KX 이런 의미예요. 크기뿐만이 아니라 위상도 인페이스다. 그리고 요건 크기끼리 계산할 때, 시료치끼리 계산할 때도 로제로스가 아주 실용적이죠. 그래서 여긴 없지만 연습을 한번 합시다. 뭐 P의 피크치가 1파스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 공기 중에 V의 피크치, 2, 물, 3, 스틸 중에 V의 피크치.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공기 중에 V의 피크치는 V분의 P는 로제로스니까 V의 피크치는 로제로스의 공기 P의 피크 그러면 1파스칼 415레일레이 그러면 뭐 0.02 얼마 이거 캘큘레이터로 찍으면 되죠. 이건 미터 퍼 세크 되죠. 왜 미터 퍼 세크 되냐 이렇게 합시다. 파스칼 퍼 이 킬로그램으로니까 여기 킬로그램이 나와야지 되는데 다 세킬로 갔어요. 로제로스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 미터 퍼 세크 그러면 파스칼 퍼 메타 제곱 세크 킬로그램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뉴턴 퍼 스퀘어 미터하고 미터 제곱 킬로그램 세크 그 다음에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스퀘어 미터 제곱 이건 없어지고 킬로그램 미터 세크 스퀘어 이게 여기서 틀렸구나. 이게 세크 이 밑에가 있으니까 여기가 세크가 되고 그래서 아유 저도 헷갈리네. 미터 퍼 세크가 나오긴 나와요. 이렇게 단위가 그 전기전자공학한 사람들 단위는 뭐 전압은 볼트고 전류는 암페어, 밀리암페어, 밀리볼트 이걸만 하기 때문에 단위에 신경을 안 썼는데 음향학에서는 단위를 같이 계산하는 게 좋아요. 특히 트랜스두서를 가면 이 음향학적인 역학적인 그것뿐만 아니라 전기적인 크기가 거기 같이 입력단이나 출력단의 전기적인 크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위를 한번 그냥 한번 이건 해보는 걸로 충분하고 이 파스칼을 레일레이를 하면 미터 퍼 세크가 되는데 자 이거 공기 중에서는 이런데 물 속에서는 물의 로제로스가 물은 10의 3승 밀도가 그 다음에 1500 미터 퍼 세크 그래서 물은 1.5 메가레일레이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V의 피크치 물속에서 1파스칼이다 그러면 1파스칼하고 1.5 메가 레일레이가 돼. 메가는 10의 6승. 그러니까 이게 0.6, 0.67, 0.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퍼 세크는 6.7, 6.67, 6666까지요.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 퍼 세크. 굉장히 작아지죠. 스틸로 가면 더 작아져요. 스틸은 로제로시가 밀도가 7.8 곱하기 10의 3승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고 음속이 6,000, 6 곱하기 10의 3승이에요. 레일레이예요. 그러면 이 V는 1파스칼을 몇 레일레이냐 하면 6, 8이 48, 7.8 곱하기 6은 6, 8이 48, 6, 7이 42, 46.8 메가레일레이. 메가레일레이. 그러면 이거 굉장히 작아지죠. 1파스칼에 10에 6승, 7승, 8승, 0.46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8승 5, 6승, 7승, 8승이 되죠. 마이너스 8승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특성 임피던스가 큰 매질은 같은 음압에 대해서 입자 속도가 아주 작고 따라서 변위도 아주 작아요. 변위. 진동은. 그러면 변위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입자 속도 했지 변위는 안 했잖아요. 변위는 간단한 상식으로 아마 이해하실 수 있어요. 변위는 변위를 xi of xt라고 합시다. 를 xi의 p크치의 2의 j 오메가 t 마이너스 kx로 변위도 1차원이면 이렇게 전파돼요. 그러면 여기서 입자속도 vxt는 변위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하니까 j 오메가 xi 2의 j 오메가 t 마이너스 kx가 되고 이거는 j는 뒤로 보내면 돼요. 그래서 오메가를 3번 하면 안 되죠. 오메가 xi 2의 j 오메가 t 마이너스 kx에다가 j는 2분의 파이로 위상은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v의 피크치는 오메가의 xi 피크치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xi의 피크치는 오메가 분의 v의 피크치가 되니까 여기서 1파스칼일 때 공기 중에 입자가 진동 피크치 플러스 마이너스 몇 마이크론 몇 나노메타 가겠느냐 그걸 물으려면 주파수를 줘야 돼요. 그런데 V는 주파수에 무관하게 일정해요. 그냥 음압이 주어지면은 특성 임피던스만 나누면 음압의 피크치를 415로 나누면 입자속도의 피크치 나와요. 그거는 어느 주파수나 똑같아. 그런데 변위를 물으면은 각 주파수로 나눠야지 돼요. 그러니까 교수가 문제를 내면서 변위를 묻는 거는 깊이 생각을 안 한 거지. 주파수를 줘야죠. 그래서 뭐 주파수 1kHz다. 1kHz다. 그러면 아까 나온 이거를 V의 피크치가 있잖아요. 0.02 뭐 어쩌고 저쩌고 미터 퍼 세크에다가 2파이
곱하기 10의 3승, 여기 미터 퍼 세크가 되고 여기 세크가 되니까 2파이 세크분의 1이 되죠. 미터 퍼 세크. 이것도 세크분의 1 이렇게 되면 미터가 되죠. 그럼 굉장히 작아지죠. 0.0인데 이걸 거의 2파이 곱하기 10의 3승 하면 10의 4승으로 나눠지니까 이걸 대략 이제 계산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인데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오더 돼. 여기 이게 어떻게 2파이 2로 계산하면 10의 마이너스 6승 오더니까 마이크론 오더 진동하게 되죠. 계산이 여러분이 배운 거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평면파에 대한 모든 계산 지금 하실 수 있어요. 식 다 나왔어요. 인텐시티까지 파워까지. 그러니까 이런 반대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피커 진동판 이렇게 있는데 이 진동판에 뭐 진동 피크치가 1 마이크로미터다. 여기서 1m 떨어진 곳에 뭐 음압 피크치, 입자속도 피크치, 여기서 인텐시티, 또 토탈 음향 파워 일로 흘러가는 파워가 얼마냐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 조금 아직은 조금 얘기를 더 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보시기 힘들게 돼서 죄송한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자 특성 임피던스를 작은 거를 소프트하다 그리고 큰 거를 하드하다고 그리고 우리말로는 뭐 소프트한 걸 소하다 그리고 하드한 걸 밀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소밀을 제가 안 쓰는 이유가 소는 밀도가 작을 때 소라고 그리고 밀도가 빽빽할 때 밀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쿠스틱 임피던스는 로제로에다가 또 C를 곱한 거니까 물론 밀도가 밀할 때 특성 임피던스도 높아질 가능성은 많죠. 그런데 우리말의 소밀은 본래 밀도에서 나온 거라서 그냥 영어로 그래도 그대로 소프트 하드라고 뭐 부르는 게 만국 공통입니다. 그런데 반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반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캐릭터리스틱 임피던스가 다른 매질이 나오면 거기서 반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가다가 꼭 화학적으로 물이면 꼭 물을 만나야지 반사 안 되는 게 아니고 물과 예를 들면 사염화탄소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로제로스가 물과 비슷한 다른 액체를 놓고 그 두 액체가 섞이지 않게 아주 얇은 비닐 막으로 해놓고 음파를 수중해서 보내면은 화학적으로 또는 그 물질이 달라도 특성 임피던스만 같으면 반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수중에 쓰는 하이드로폰이라고 그러죠. 수중 마이크로폰을 하이드로폰이라고 그럽니다. 공기 중의 마이크로폰은 마이크로폰, 수중의 마이크로폰은 하이드로폰, 땅속의 마이크로폰은 지오폰 이렇게 부르는데 하이드로폰은 마이크로폰으로 쓸 수 있어요. 하이드로폰 가지고 대개 이 안에 무슨 해군의 그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여기 뭐 메탈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캐스터 오일을 넣습니다. 피마자유지요. 피마자유를 넣고 피마자유가 해수의 캐릭터리스틱 임피던스하고 비슷하고 부식을 방지해 주기 때문에 피마자유를 넣고 그 겉에 네오프렌 계통의 라버를 만드는데 이 로시 라버라고 불러요. 이름이 로시 라버야. 로시 라버
해수의 캐릭터리스틱 임피던스하고 같게 만들어서 음파가 여기서 들어오면 여기 100% 통과, 여기도 통과, 그리고 모두 다 센서에 도달하게, 그게 아주 뭐 상식적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인텐시티인데, 인텐시티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의 에너지 플로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인텐시티는 다음 슬라이드에 쉽게 설명해 드릴 테지만, 인텐시티는 결과적으로 음압 곱하기 입자속도 곱하면 순간 인텐시티가 됩니다. 인스턴테이니어스 인텐시티. 근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인텐시티 하면 타임 에버리지 인텐시티를 얘기하고, 그 P에다 V를 곱해서 타임 에버리지 합니다. 이건 전기전자공학에서 전압 곱하기 전류 하면은 파워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전압이 포텐셜인데, 예? 전압의 두 전극, 전위, 이 점의 전위는 무한대에서부터 1쿨롱을 여기까지 가지고 데려오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거든. 거기로부터 에너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류는 시간당 몇 쿨롱의 전하가 흐르느냐, 그러니까 시간당에서 거기서 파워, 시간당 에너지가 나오죠.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맞지.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실무에서 하실 리가 없어. 상관이, 여러분의 상관도 바쁘고 여러분도 바쁘기 때문에. 근데 만약 여러분이 그 임원이 되셔서 구슬고사를 한다면은 뭐 아마 영원히 우려먹고 살 수, 이거 가끔 이 문제 물으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대답하는 학생은 반드시 뽑아야지. 다른 게 엉성해도 생각하고 아주 그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니까. 근데 조금 있다 이제 이것도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어떻든 PV의 시간 평균인데, 시간 평균은 P 그치하면 단일 주파수는 이거와 이거 P 그치끼리 인페이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림으로 쉽게 그릴. 이제 시간 함수예요. 코사인 웨이브를 그려도 P 오브 T 코사인,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지금 이쪽 단면을 통과하는 인텐시티를 뭐 3차원 중에 여기 통과하는 것도 좋지만 1차원적으로 파이프 속을 하는 거라고 치고, P는 이렇게 되죠. V도 똑같아요. 인페이스니까. 이게 P의 피크치죠. 이게 V의 피크치죠. 0, 0.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아까 잠시 여러분들에게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쉽고 구체적인 거다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V의 피크치는 로제로 C분의 P의 피크치. 그래서 다 계산, 맨 처음에 음압의 피크치 또는 RMS만 알면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인텐시티는 순간 인텐시티 II, 순간적인 인텐시티는 이거와 이걸 곱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는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인데 또 곱하니까 전부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이 피크치가 P의 피크치, V의 피크치가 돼요. 그러니까
평면파가 지나갈 때 여기서 순간 에너지오면 에너지가 스테디하게 가는 게 아니라 펌프질을 해요. 푹, 푹, 푹. 여기 퍽 나왔다가 0이 됐다. 퍽 나와 0, 퍽 나왔다. 순간 인텐시티는 이렇게 돼. 코사인 곱하면 코사인 제곱이 돼요. 마이너스는 안 일어나요. 그냥 이 오른쪽으로 오면 에너지가 퍽, 퍽, 퍽 하지. 퍽 했다가 이 뒤로 저기서 오는 파가 없는 이상 뒤로 마이너스 에너지는 없고 피크치에서 0이 돼요. 그러면 에버리지는 이 0. 그냥 인텐시티, 보통 인텐시티는 I의 타임 에버리지고 이 경우에는 2분의 1 P의 피크치, V의 피크치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그 다음에 써놓은 거 있죠. V를 로제로스 2분의 P로 하면 V의 피크치 대신에 로제로스 2분의 P에서 P제곱이 되고 또 이 입자 속도로 나타나면은 로제로스의 V의 피크치가 되고 또 이펙티브 밸류로 하면 음압과 입자 속도의 이펙티브 밸류 그냥 곱하면 되고 교류 신호 전류 전압할 때하고 똑같아요. 교류에서 전류 전압이 인페이스일 때 음향학에서도 이제 P와 V가 인페이스가 아니면 그 사이각 코사인 파이를 그 사이각을 곱하면 되고요. 그래서 인텐시티가 이렇게 됐고 자 인텐시티가 왜 음압 곱하기 입자 속도냐 이거를 그림으로 제가 간단히 설명을 요게 생각하는 어떤 가상되는 단면이고 일로 음파에 의한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인텐시티는 여기 에너지예요. 에너지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에너지잖아요. 근데 일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역학적인 에너지는 힘 곱하기 움직인 거리가 역학적인 에너지지요.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힘하고 요 가상적인 방막이 그 힘에 의해서 얼만큼 움직이냐 델타 X. 그런데 이 힘은 음압 곱하기 그러니까 음압은 단위 면적당 힘이니까 이 힘을 음압 곱하기 단면적으로 곱해서 나타내고 델타 X. 그러면 여기 I는 이 위에 델타 에너지는 P 델타 L 델타 X 이거 델타 A 델타 T 하니까 이거 없어지고 P에다가 델타 X에 델타 T인데 그건 단면의 입자 속도다 이거죠. 단면이 음파에 의해서. 그래서 P 곱하기 V 한 게 왜 인텐시티가 되냐 하는 거를 아주 그냥 쉽게 제가 그림을 그려서 그림은 사실 이 그림이 있는 거고 없는 거고 우리 머리가 참 이상한 존재예요. 이 그림 하나도 없이 이것만 딱 써놓으면 안 들어와 잘. 그림을 딱 해놓고 요 가상적인 단면의 음파에 의해서 에너지가 요 단면을 통과하는데 그 통과하는 에너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구해보자. 그리고 요거 하나 딱 그리면 전자기학 그 시험 문제에 그림을 그리면 일단 많은 부분이 시작이 잘 되는 거죠. 글 쓰는 사람도 여름에 겨울 얘기를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여름에 겨울 얘기 쓰고 싶으면 유럽에서는 알프스에 가서 산봉우리에 눈 덮인 걸 보고서 쓰면 써진대요.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구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분에 좌우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뭐 보조적인 그림이 있는 거고 없는 거고 아주 다르죠. 그 다음에 인텐시티 메저먼트. 인텐시티 어떻게 측정하냐. 인텐시티는 벡터예요. 그래서 인텐시티는
벡터고 P하고 V 입자 속도 방향을 가르치고 타임 에버리지 이렇게 되죠. 인텐시티 벡터인데 음향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많이 흘러가는가를 인텐시티 측정하면은 그걸 알 수 있고 그걸 가시화하면은 그래서 소음 진동 같은 데서도 여기 이 집에서 막 시끄럽게 구는데 옆집에서 너무 시끄럽다고 막 쾅쾅 치고 뭐 하면 이제 인텐시티 측정을 해서 여기서 일정 파워를 발생시키고 상대편 벽으로 해서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인텐시티가 침투해서 오나 하면 분명히 이런 경우에는 이런 유리 창문이나 문이나 그런 데가 아주 취약한 지역이죠. 그리고 요새 현대식 건물은 탁 층을 해놓고 한 층에 간이벽으로 막아가지고 하고 이 위에 이걸 그냥 눈앞가림으로 해서 이쪽으로 소리가 가서 절로 넘어서 또 가고 약한 이런 창문이나 문 틈이나 문 뭐 이런 데로 뻔히 가죠. 근데 그거를 증명해 보일 수 있죠. 그대로 가시화할 수 있고 인텐시티를 측정하면 좋은데 인텐시티를 측정하려면 음압을 측정하고 입자 속도를 측정해야지 됩니다. 근데 음압은 오케이. 모든 대부분의 마이크로폰이 음압 마이크로폰 또는 음압의 프레셔 그레디언트 마이크로폰 하여간 음압에 관련된 마이크로폰이에요. 다이내믹 마이크로폰이나 컨덴서 마이크로폰이나 보통은 음압 센서예요. 근데 입자 속도는 측정할 수 없어요. 입자 속도를 측정하려고 뭐를 아무리 얇은 박판이라도 거기다 놓으면 벌써 입자 속도가 저지를 당해서 제대로 측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음향하게 측정해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어떤 현상이나 어쿠스틱 필드를 측정하려고 그랬는데 그 필드를 디스터브하면 안 되죠. 그래서 무향실에도 가급적 사람이 안 들어가는 게 좋고 그리고 뭐 수신 센서도 화장보다 작은 거 써야 되고 뭐 등등 그런 게 그 오리지널 필드를 방해하지 말아야지 되는데 그래서 입자 속도 직접 측정하는 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중에 누가 그걸 또 새로운 입자 속도를 그대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안하신다면 역사에 남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아까 클리펠 장비 그것도 거기 뭐 입자 속도는 아니지만 스피커 진동판에 진동을 레이저 가지고 측정했는데 제일 좋은 게 비접촉식이 제일 좋죠. 비접촉. 접촉하면 좋지 않죠. 그래서 저는 기계과 사람들 진동 측정하는데 옛날 스트레인 게이지가 기계과에서 진동 측정하는 아주 그냥 스탠다드 저거죠. 스트레인 게이지에다가 그 스트레인 게이지 앰프에서. 난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기 진동을 측정하려고 그랬는데 스트레인 게이지를 붙이면은 아주 미세한 그런 데에서는 스트레인 게이지 때문에 진동 자체가 변해요. 그래서 왜 기계과 사람들은 미련하게 스트레인 게이지를 왜 붙이냐? 붙이지 않고 좀 해봐라. 그런데 이제는 레이저도 나오고 뭐 다른 그런 걸로 해서 근데 그 안에 있는 스트레인을 직접 레이저로 측정하는 건 아마도 아직도 어려울지 몰라요. 표면의 진동 형태는 측정 좋은데 어떻든 필드를 디스터브하지 않아야지 되는데 이건 측정 불가능. 그래서 요새 어떻게 측정하냐면 인텐시티 프로브를 해서 같은 마이크로폰을 델타 X만큼 띄워놓고 이 오일러의 공식 음압의 그레디언트가 로제로의 입자 속도의 시간 미분 이거를 이용해서
음압의 그레디언트를 측정해요. 그래서 두 개의 마이크로폰 가지고 음압의 차이, 여기서 인텐시티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 마이크로폰 똑같은 거 두 개를 4파의 방향으로 돌려서 음압의 디퍼런스가 제일 큰데 그걸 하고,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이제 주파수는 알고, 그러니까 이 J 오메가 로를 이쪽으로 저거 하고 여기 간격하고 해서 V를 측정을 하죠. 그래서 그곳에서의 음압을 곱해서 이제 인텐시티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인텐시티 프로브가 아주 비싸요. BNK에서 나온. 왜 비싸냐 하면은 이 두 개의 마이크로폰을 수천 개를 다 측정해 가지고 매그니튜드 특성뿐만 아니라 페이스 특성이 같은 짝을 페어로 만들어서 그걸로 인텐시티 프로브를 만드는데 인건비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덴마크의 인건비 수준 높은데 아주 퀄리파이드 된 몇십 년 경험 있는 사람이 그 많은 마이크로폰 중에서 모두 측정해서 그 매그니튜드와 위상 특성이 같은 페어를 고르는 데 돈이 든답니다. 뭐 요새는 인텐시티 측정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로 가서 약간 그 물리학적인 건데 소리가 에너지이기도 하죠. 근데 에너지의 의미는 사실은 작지요. 에너지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은 에너지, 작은 파워로 동작을 하는 그 굉장히 큰 효과를 내는 게 소리예요. 첫 번째,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망하지 않았다. 왜? 젊은 청춘 남녀가 대화를 해야지 가까워지잖아요. 대화가 뭐예요? 소리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리고 음악을 들을 때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예술의 전당에서 포테시모로 꽝꽝 연주할 때 수와트밖에 파워가 안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 크지 않을 때는 뭐 이 계산해 보면 콘서트 어쿠스틱스를 이제 배우게 되면 계산하실 수 있는데 큰 에너지가 안 나오는데 우리에게 그런 감흥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든 에너지는 에너지죠. 근데 음향학에서 꼭 로우 에너지만 쓰는 건 아니고 초음파 공학에서는 소리를 그 자체 에너지로 기계 가공도 하고 용접도 하고 구멍도 뚫고 아주 가늘게 입자를 쪼개기도 하고 거기서 노골적으로 그 에너지를 써요. 우선 음향 에너지는 역학적인 에너지예요. 그래서 첫째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카네틱 에너지. 여러분들 물리학에서 운동 에너지 배우셨죠? 어느 질량 m을 가진 물체가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볼륨 엘리멘트가 v0인 그런 공기 파티클을 생각해 봅시다. 그게 현재 v로 음파에 의해서 입자속도 v가 된다면 2분의 1하고 m은 뭐냐? 질량이니까 밀도에다가 여기 볼륨 부피 곱한 거고 v제곱이 되죠. 아주 간단하죠. 그냥 물리학에서 나온 여기에다가 밀도와 부피로만 바꿔놓은 것뿐이죠. 이건 아주 쉽죠. 근데 두 번째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예요. 포텐셜 에너지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위치 에너지가 아니고 탄성 에너지예요. 근데 물리학에서 탄성 에너지도 위치 에너지에 포함시켜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의 진짜 위치 에너지와 탄성 에너지를 다 같이 포함시키는데 여기선 탄성 에너지예요. 그래서 본래 소리가 없을 때 이런 볼륨 엘리멘트였는데
이게 이 P0에서 PT로 소리에 의해서 약간 압축됐다. 빽빽 밀도가 올라가고 압력이 올라갔죠. 이렇게 됐던 게 점선으로 변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는 V0에서부터 V까지 작아졌죠. 이게 크고 이게 작으니까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토탈 프레셔에다가 볼륨 dV 곱한 게 포텐셜 에너지다. 왜 저렇게 되느냐? 왜? 저것도 back to the basic. 물리학적인 베이식으로 가죠. 자, 아무리 베이식으로 가도 몇 가지는 또 알고 있어야지 되죠.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 이 에너지는 여기서 뭐 포텐 F 델타 X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에너지 주기 전에 이렇게 있던 걸 힘을 가해서 이게 짜부러들었으면은 외부에서 여기에 가해준 에너지 양은 힘에다가 움직인 거리, 이게 델타 X죠. 그건 에너지 배울 때, 뭐, 바닥에 있는 1kg짜리를 1m 들어 올리는데 내가 포텐셜 에너지를 증가시켰는데 내가 일을 했죠. 그 한 일이 양하면은 힘 곱하기 움직인 거리, 힘 1kg짜리를 중력 가속도 9.8m/s를 곱해야지 되죠. 그러니까 9.8N을 1m 올렸으면 9.8J의 일을 한 거죠. 1kg짜리를 바닥에 있는 걸 제가 1m 올리면은 9.8J의 일을 했어요. 그 무게를 그만큼 F 곱하기 델타 X니까. 근데 F는 뭐냐? F는 여기선 토탈 프레셔죠, 사실. PT 곱하기 이 면적 델타 A죠. 이 전체 면적이 이게 면적 곱하기 델타 X죠.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PT에다가 dV죠. 뭐 볼륨 엘리멘트 바뀐 거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 델타를 붙여야지 되겠네요. 델타 EP. 그거를 적분을 해야죠. 시작점은 V0에서 끝점은 V다. 까지 요 마이너스는 부피가 줄어들 때 이 안으로 에너지가 가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 이거 시작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냥 식을 변형시킨 것 뿐이에요. 적분하기 좋게 PT는 그대로 놔두고 dV 대신에 왜냐하면 여기는 음압인데 여기는 또 볼륨 엘리멘트니까 가급적 이것도 PT를 어떤 음압에 대해서 적분을 좀 하면 어떨까 해서 여기에 처음은 음압과 밀도와의 관계, 그 다음에 벌크 모듈루스, 그래서 이 사이사이, 그래서 DV와 벌크 모듈루스의 관계 상대적인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압력을 가했는데 벌크 모듈루스와 곱하기 상대적인 부피의 변화라고, 이거로 해서 이걸로 바꿔서 그래서 dV 대신에 dP로 하기 위해서 여긴 참고 계산인데 제가 차근차근 해놨으니까 요건 그대로 따라가시면
결국은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PT는 P0 플러스 P가 되고 여기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 적분 가능해요. 그래서 적분을 하게 되면 ρ0 CV0 PDP가 되고 P0에서부터 P까지는 의미가 없고 음압만 0에서부터 P까지 하고 이건 없어지고 그래서 적분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 ρ0 분모가 C제곱이에요. 많이 헷갈려요. ρ0 C로 잘못 쓰는데 ρ0 C 제곱이 되고 그리고 이 V0는 이제 볼륨 엘리멘트니까 볼륨 엘리멘트는 음향 에너지니까 V0가 있어도 상수니까 볼륨 엘리멘트 얼마 이거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음파에 의한 탄성 에너지가 이 ρ0 C 제곱분의 음압의 제곱 그리고 볼륨 엘리멘트. 앞에서 보셨듯이 카이네틱 에너지는 V 제곱이죠. 그러면 이걸 음압으로 고치면 V 대신에 ρ0 C분의 음압의 제곱으로 고치면 되죠. 그러면 ρ0 C가 없어지고 C분의 V0의 음압의 제곱이 되네요. 그러니까 무의 제곱의 에너지는 이건 파티클 벨로시티의 제곱인데 음압의 제곱으로도 할 수 있고 여기서는 음압의 제곱으로 직접 해서 두 에너지를 합하면은 2분의 1 ρ0로 묶어서 여기는 ρ0로 묶었으니까 ρ0 제곱이 돼요. 여기가 또. 그래서 카이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덴시티가 있어요. 에너지 덴시티. 에너지 덴시티는 이 에너지를 뭐 이렇게도 쓰는데 에너지를 V로 V0로 나눈 그게 에너지 덴시티예요.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 되고 이걸 이 앞에 게 에너지 밀도가 되죠. 에너지 덴시티는 줄 퍼스 큐빅 미터 세제곱미터분에 몇 줄이 있느냐. 자, 여기 에너지 밀도가 나왔네. 그래서 순간 에너지 밀도는 인스턴테니어스 에너지 밀도고 2분의 1 ρ0고 이렇게 나왔고 단일 주파수의 평면파에서는 이거 에너지 밀도도 V제곱이나 P제곱인데 이거 다 한쪽으로 모를 수 있죠. V분의 P는 ρ0 C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걸 P만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고 V만의 함수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에너지 밀도도 이 코사인 함수가 제곱이니까 펌핑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퓨어 톤을 스피커로 이렇게 하는데 그 관 속에다 이렇게 관찰을 하고 여기 에너지 밀도를 한 곳에서 시간에 따라서 측정을 한다 그러면 에너지 밀도가 아까 그린 것처럼 이 펌핑을 하죠. 피크 갔다가 제로 됐다. 피크 갔다가 제로 됐다. 물론 이제 타임 에버리지로 하면은 순간 에너지 밀도의 타임 에버리지 그러면 이 하나로 바꾸면 ρ0의 V제곱 이 P를 ρ0 C의 V 그러니까 ρ0 C0가 없어지고 V의 제곱이 돼 이쪽도 그러면 2분의 1이 없어져요. 그래서 ρ0 V 제곱의 타임 에버리지가 되는데 이거 코사인 제곱이 되니까 또는 C제곱분의 P로 해서 타임 에버리지 또 C분의
PV 또는 C분의 I 여러 가지 여기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죠. 플레인 웨이브인 경우에 여기서 이 관계를 이용하면 P 그치, 이펙티브 밸류 뭐 그 중에 음압 또는 입자 속도로 그렇게 표현이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그런데 에너지 밀도가 왜 C분의 I냐?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음속이 큰 거하고 음속이 크면은 오히려 인텐시티는 똑같을 때 음속이 크면은 에너지 밀도는 작아져요. 왜 그러냐? 그걸 제가 쉽게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에너지 밀도 I가 들어오고 단면이 1평방미터예요. 그리고 1초 후에는 여기서 들어온 음파가 어디까지 갔겠냐면 음속 C 곱하기 1세크를 곱해야지 되죠. 왜냐하면 C가 공기 중에 340m/s인데 1초를 곱해야지 340m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초를 곱해서 340m가 있다. 1초 동안 들어온 에너지는 I, 이건 I예요. I 곱하기 1평방미터 곱하기 1초. 왜냐하면 I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의 에너지, 통과하는 에너지니까 거기다가 단면적과 시간을 곱해야지 되죠. 근데 에너지가 분포된 공간의 부피, 여기에 부피는 V0는 괄호 세로 높이, 괄호 세로 높이 C 곱하기 1세크 곱하기 1평방미터. 이게 부피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는 1초 동안에 에너지가 여기로만 들어온 게 여기 골고루 분포됐다고 하면은 에너지를 부피로 나누면 에너지는 이거 위에, 부피는 이거 밑에. 그러면 C분의 I가 돼요. 이건 마치 자동차가 단위 시간당, 그러니까 여기서 1초에 한 대씩 자동차를 출발시켜요. 그런데 고속도로가 횡 뚫린 고속도로에서는 차간 간격이 넓어지고 1초에 하나씩 출발시키는데 도심 내에 차가 막히는 데는 차가 촘촘해서 에너지 밀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음속이 구슬고사 볼 때 A와 B 두 가지 다른 매질이 있다. 인텐시티는 똑같다. 음속은 A가 낮고 B가 음속이 높다. 에너지 밀도는 어느 것이 높을까요? 그러면 엉성한 학생들은 무조건 음속이 빠른 쪽이 에너지 밀도도 높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생각도 안 해보고 거기다 배팅 거는데 그게 엉성한 학생과 똑똑한 학생을 고르는 그 아주 쉬운 구술고사예요. 1장은 인트로덕션은 그냥 뭐 이제 음향학에 관한 주변 얘기였고 2장이 완전히 그 아주 ABC의 A를 한 셈인데 A는 물리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대학 1학년 때 배운 아주 이과 학생을 위한 물리학을 오래전에 배우셨을 텐데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죠. 그래서 뭐 별다른 건 아니고, 그런데 이런 공식을 외우실 필요 절대로 없어요. 공식을 미쳤다고 외우냐?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공식 외우는 사람 미쳤다. 그런데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는 외우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저절로 외워졌더라.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외워진 거를 내가 일부러 여기서 지울 필요는 없으니까. 공식은 외우시지 마시고, 또 유도한 거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유도한 건 왜 여기 나왔냐면은 주먹구구식으로 이 이론이 세워진 거 아니다라는 알리바이예요. 그렇게 뭐 대단히
중요 실무에서는 아까 제가 한 것처럼 평면파 이제 데시벨 스케일 나오는데 100dB의 평면파 주파수 1kHz가 X방향으로 지나가고 있다. 그때 뭐 입자 속도 구해라, 공기 입자의 진동 피크치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로 진동하는지 변위의 피크치를 구해라, 인텐시티 에버리지 인텐시티 구해라, 또 에너지 밀도 타임 에버리지 에너지 밀도 구해라. 또 뭐 그 단면이 파이프의 단면이 여기에 직경이 뭐 15cm였다. 그러면 단면을 통과하는 파워 몇 와트인지 구해라. 그런 거 지금까지 한 걸로 다 구하실 수 있어요. 그냥 공식 몇 개 가지고 이거 하고 I는 I average는 P의 2분의 1 P의 피크치 V의 피크치 또는 P의 이펙티브 또는 V의 이펙티브. 또 에너지 밀도 구하라 하면은 책 보고 공식해서 그대로 단위까지 계산해서 그걸 음미해 봐야죠. 에너지 밀도가 1평방미터당 1주울은 안 되고 10의 마이너스 그리고 어느 주파수에서는 입자의 진동 피크치가 원자의 크기보다도 작은데도 우리가 그걸 들어요. 공기 진동의 진동 변위가 원자 크기보다도 작게 그렇게 나와요. 나노메타 나노메타 오더 보통 마이크로메타는 보통 나오고 그렇게 아주 미세한 그런 크기들을 한번 계산해서 그거 이제 아시면 되고 공식은 외우실 필요 없다. 필요할 때 쓰시면 되고 그런데 강의 들을 때 개념을 그리고 에너지 밀도다 그러면 주울 퍼 큐빅 미터다. 뭐 단위 정도는 이렇게 생각을 해 두셔야 좋죠. 자, 그러면 이제 3장으로 가서 구면파와 음향 방사인데 구면파는 사운드 소스가 여기에 원점에 있다. 원점에 있고 소스가 포인트 소스이면은 이해하기가 좋죠. 한 포인트가 점 음원이라고 그러죠. 포인트 소스. 점 음원이 있는데 그 점으로부터 소리가 나온다. 그리고 무한 공간이 있다. 공기로 채워진 공기로 채워진 무한한 공간을 프리필드라고 그래요. 음향학에서. 프리필드. 점 음원이 있고 프리필드다. 근데 공학적으로 점 음원은 실제 점은 음원이 될 수가 없어요. 점은 크기도 없고 부피도 없기 때문에 음원이 될 수 없어. 근데 공학적으로는 될 수 있는 게 공학자들의 점은 언제든지 파장보다 작으면은 하나의 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작으면 되냐? 글쎄 100분의 1? 그건 완벽주의자에 가깝죠. 뭐 20분의 1 정도도 아마 작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직경 10cm 스피커가 있는데 100Hz다. 그러면 100Hz면 파장이 3.4m잖아요. 3.4m에 비해서 직경 10cm는 거의 약간
한쪽 눈을 좀 감고 아예 점으로 봐주자. 그럴 수 있는, 뭐 직경이 5cm면 그러면 뭐 훨씬 더 3.4m 분의 5cm, 굉장히 작죠. 그러면 거의, 그러니까 5cm의 직경을 가진 스피커를 그냥 박스에 넣고 드라이브하고 무한 공간에 있다 하면 포인트 소스로 볼 수 있어요. 거의 그 사이즈가 작으면. 자, 무한 공간을 프리필드라고 하는데 이게 자유 음장 그리는데, 자유 음장 그리면은 멍청한 번역이에요. 사실 이거 프리가 자유니까 자유 음장. 근데 뭐가 자유롭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가 자유롭냐 하면 바운더리 프리, 바운더리가 없는 음장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 없는 음장, 길게 말하면 칸막이 없는 음장이에요. 무한 메디움이 무한히 있는 거,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그런데 엔지니어들이 만든 게 무향실이죠. 어네코익 챔버 또는 어네코익 룸. 이건 뭐냐? 사면을 99% 이상 흡음원을 흡음재로 만들어서 이 안의 조건은 무한 공간의 조건과 같은 거지, 이 안에서는. 근데 그리고 물론 뭐 그 흡음재로부터 4분의 1 파장 앞에까지 측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만든 자유 음장이 무향실이에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에서는. 아무리 흡음을 많이 해도 이 벽에서의 반사가 다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 음장에서는 무슨 특징이 있냐 하면은 벽이 없으니까 음원에서 나온 게 조건이 온도가 똑같고 뭐 밀도가 똑같으면 똑같은 조건으로 사면팔방으로 가지요. 그래서 똑같이 가는 걸 이렇게, 이건 밖에서 또 이 원점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소스로부터 음파가 전파되는데, 이거는 어느 순간에 음압을 플로트한 거죠. 이게 음압이 큰 거죠. 점점 거리에 따라서 감쇄가 심해서 음압이 작아지고, 여기 지금 이 높은 쪽은 음압이 플러스인 거고, 이 고울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인 그런 상태죠.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이 패턴이 방사 방향으로, 바깥 방향으로 점점 익스펜딩 하는, 바깥으로 나아가는 그런 패턴이 구면파죠. 자, 그래서 3차원에서도 선형 음향학입니다. 리니어 어쿠스틱스. 보통 우리가 귀를 얼른 막아야 하는 그런 큰 정도의 소리가 120데시벨인데, 120데시벨이면 100데시벨이 2파스칼이고 시료치가 120데시벨이면 20파스칼입니다. 근데 오늘의 대기압 10만 파스칼에 비해서 22파스칼, 20파스칼 그 세 발의 피죠. 아까 그 밀도와 압력의 곡선에서 그 점을 조금만 크게 찍으면 그렇게 돼요. 조금만 길게만 이렇게. 그러니까 선형 음향학은 우리가 귀에 들리는, 그리고 측정하고 하는 건 다 선형 음향학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 그 범주에 안 들어가는 거는 뭐 원자탄 터졌을 때, 또는 폭약이 터진 그 부근에서 측정하고, 그럴 때는 선형 음향학이 안 되고 비선형 음향학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폭발 지점에서
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면 금방 선형 음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압의 크기가 뭐 2파스칼, 20파스칼이 아니라 몇십만 몇천, 몇만, 몇십만 파스칼 되면은 그러면은 선형 음향하가 틀려요. 완전 틀리는 게 아니라 에러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선형 음향학에서 오일러의 이퀘이션은 1차원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XYZ 방향으로 다 이렇게 기울기를 하니까 그레디언트가 되고 이것도 V의 XYZ 성분에 대해서 다 시간에 대한 편미분을 하니까 V가 이거 벡터예요. 이렇게 바뀌고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은 이렇게 되는데 이건 다이버전스로 바뀌고 이쪽이 오른쪽은 똑같아지고 그래서 웨이브 이퀘이션은 X에 대해서만 편미분한 게 아니라 X, Y, Z에 대해서 다 편미분하는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가 됐죠. 이거 전자기에서 뭐 똑같죠. 이렇게 전자기에서도 3차원 구면파일 때 마그네틱 필드 H나 일렉트릭 필드 E에 대한 그런 웨이브 이퀘이션을 하면 요 P 대신에 그런 게 들어갈 뿐이죠. 3차원 파동 방정식은 우선 좌표계는 원점에다 소스를 놓고 XYZ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해도 좋지만 스페리컬 코디네이트가 많이 쓰이죠. 구면 좌표계. 그래서 여기 R은 여기서부터 R 거리 떨어진 거고 Z축으로부터 세타만큼 떨어지고 X축으로부터 파이만큼 떨어져서 XYZ 대신에 R 세타 파이를 쓰게 되고 이거를 벡터 R로 해서 이 R이 위치 벡터, 포지션 벡터가 되죠. 포지션 벡터. R이 포지션 벡터가 되고 그래서 3차원 음장을 3차원 파동방정식 또는 3차원 음장을 서술하려면 우선 좌표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 입자의 상태를 우리가 서술하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음압이 그곳에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입자 속도가 어느 포지션에서 어떤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게 핵심이죠. 그런데 전자기학에서도 그렇고 음향학에서도 그렇고 소스를 원점에다 놓는 게 일반적이죠. 반드시 원점에다 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소스를 여기다 놔도 돼요. X에서 뭐 X0만큼 떨어진 곳에 소스를 놓는다. 그런 학생들을 제가 일부러 세상을 힘들게 살으려고 작정한 놈이라고 내가. 그러니까 왜 원점에다 소스를 놓냐면 계산을 하다 보면 원점에 소스가 있으면 모든 답이나 식이 간단해져요. 항이 적고 길이가 짧아져. 길이가. 경제성이 좋아. 근데 여기다 놓으면은 그냥 너저분하게 자꾸 붙어요. 뭐든지. 그런데 그러면 소스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떡하냐. 할 수 없이 그 중에 하나를 원점에다 놓는 거죠. 그럼 어레이 같은 게 있을 때는 어떡하냐. 어레이 제일 첫 번하고 여기를 원점에다 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가운데를 원점에다 놓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계산하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놨다. 그래도 답이 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놨다 해도 답이 돼요. 어레이 할 때 보면은 이 소스가 등간격으로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하면은 뭐 할 수 없이 모두 다 원점에다 놓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때도 원점은 여기 있는데 어레이가 그냥 저쪽에다가 원점하고 관계없는데 모두 다 이동해 놓으면
그럼 계산이 무지무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일부러 어렵게는 살 필요 없다. 근데 고행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종교인이 아니고 철학자가 아니라서 제 학생들은 일부러 어렵게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그냥 뭐 웃자고 여러분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자, 3차원 파동 방정식인데 구면좌표계에서 라플라시안 있죠. 이 웨이브 이퀘이션인데 라플라시안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다이버전스 그레디언트죠. 근데 독일 책에서는 라플라시안을 또 델타로 써요. 이렇게. 왜 그런지 그건 제가 봐도 좀 멍청해. 작은 크기 델타와 혼동하게. 근데 독일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멍청하더라고요.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를 델타로 써놨어.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독일 계통분원을 보시다가 웨이브 이퀘이션에 이거 델타 제곱도 아니고 델타 P는 이렇게 써놓으면 야, 이 사람 이거 미친 사람 아닌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독일에서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3차원 구면좌표계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 전자기 책에도 똑같이 있죠. 이거가 왜 이렇게 되느냐. 그거를 하려면 또 한참 볼륨 엘리멘트를 하고 뭐 벡터 어널리시스를 한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벡터 어널리시스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 구면좌표계에서의 라플라시안은 어느 전자기 책이나 어느 음향학 책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외울 필요도 없고 이것도 그냥 그대로 따서 쓰면 됩니다. 더구나 원점의 소스가 있을 때는 뭐가 좋으냐 하면 음압이 거리에만 관련돼요. 세타나 파이에 대해서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점의 소스를 포인트 소스를 놓으면은 이 나머지 항이 다 없어져 버려요. 대칭 때문에. 세타에 대해서도 대칭 이론 때문에 이 음압이 세타에 대해서 인디펜던트하고 음압이 파이에 대해서 인디펜던트예요. 무관해. 그러니까 이 뒤에 두 개 항이 없어지고 이 앞에 두 개 항만 있는데 앞에 요거는 평면파와 똑같고 이거는 이거다. 근데 이게 두 번째 항이 있어요. 이건 뭐냐? 지오메트리 어테니에이션을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게 geometrical 지오메트리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신호가 작아지는 거. 구면파는 여기서 사운드 소스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R만큼 떨어진 곳에 인텐시티는 여기서 나오는 파워가 P라고 그러면은 파워가 4파의 R제곱. 아주 간단히 상식적이죠. 여기서 매 초 나오는 파워가 P와트예요. 그러면 R만큼 떨어진 곳에 매 초는 됐으니까 그럼 단위 면적당 1평방미터를 통과하는 건 9의 표면적으로 나누면 되죠. 뭐. 그러니까 P가 1와트다. R이 3m다. 그러면 그때 인텐시티는 얼마인가? 1 나누기 4파이 곱하기 3의 제곱 9 4파이 곱하기 9 거의 100 얼마 되겠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2승 정도 돼요.
10의 마이너스 2승 정도면은 100데시벨 정도 되네. 인텐시티 레벨. 1와트인데 3m 떨어진 12 곱하기 9. 그 정도 되네. 1와트, 음향 파워 1와트 오는데 프리필드에서 3m 떨어지면 100dB 정도. 1와트 퍼 스퀘어 미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리가 2배가 되면은 거리의 제곱분의 1이니까 4분의 1로 인텐시티가 떨어지죠. 왜? 지오메트리 때문에 단면적이 넓어져서. 그러니까 인텐시티가 R제곱분의 1로 떨어지니까 음압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R분의 1로 떨어져요. 그 떨어지게 하는 텀이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이게 없다면 평면파. 이거는 이거. 그러면 평면파는 손실이 없다면은 여기서 평면형 스피커가 뭐 동작하고 있어요. 주파수 일정하게, 파워도 일정하게. 그러면 1m에서 마이크로폰 측정하나 3m, 5m에서 측정하나 매질 안에서의 손실이 없다면은 음압 똑같죠. 낮은 주파수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렇죠. 아주 낮은 주파수에서는 공기 속에서의 손실이 적기 때문에, 흡음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 챕터 5지 거기에서 흡음도 하시게 되는데 그 흡음을 하게 되면 이제 실제로 메디움에서의 소리가 에너지가 흡수가 돼서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그래서 소리 에너지로서는 소리에서 사라지는 건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리에서 우리가 귀로 들을 만한 소리는 작은 에너지, 작은 파워로 동작하기 때문에 무향실을 만들어 놓고, 무향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무향실에 흡음하는 벽이 음파의 에너지를 99% 이상 흡수하게 돼 있다고 그랬죠. 거기 우리가 다 들어가서 점심 먹은 힘을 해가지고 아 하고 소리 지르고 뭐 몇 초 동안 소리 지를 수 있을까요? 뭐 10초 동안 소리 지르고 우리 모두. 그리고 그 무향실 벽면의 온도가 얼마 올라갔을까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에너지는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소리 지르기 대회 뭐 그런 거 있어요. 와, 그 소리 지르고 마이크로폰으로 얼마 밖에서 피크 음압 레벨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사람이 상 타는 거, 그런 거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3m 밖에서 대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사운드 파워가 마이크로와트에서 밀리와트 정도 나와요. 사람이 얘기할. 근데 소리 지르면은 아마 성악가는 1와트도 나올 걸. 100데시벨 3m 밖에서 굉장히 뭐 그래서 우리가 아주 성량이 좋은 사람이다. 한 사람이 1와트씩 내보낸다. 20명이 해봤자 20와트. 그래서 20명이 20와트가 10초 동안 해봤자 20와트 곱하기 10초 하면 200줄이에요. 200줄의 열을 흡음 면적 전체에 해서 몇 도 올라가나 하려면 흡음재의 열 용량을 계산해야 돼요. 열 용량이라는 게 절대온도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열 용량을 알아야 돼. 근데 음향학한 사람이 우리는 흡음재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폴리우레탄은 글래스울은 이 폐암을 일으키니까 나쁘고
폴리우레탄은 글래스울보다는 건강에는 좀 덜 해로운데 흡음 성능은 조금 또 못하지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서. 근데 그 외주 1m씩 한 거에 연용량, 그거 우리 음향학 한 사람 제가 암담합니다. 계산을 하면. 근데 기계 계열에서 아마 냉난방 전문가고 그런 분들, 열을 많이 다루시는 그런 분들은 이제 그걸 모델링 하겠죠. 근데 그것도 열도 맨 처음에 아마 표면이 더 약간 0.0001도 표면이 했다가 그게 안으로 어떤 스피드를 가지고 이제 침투에 들어가겠죠. 근데 완전히 스테디 스테이트로 아까 우리가 20명이 10초 동안 소리 지르는 게 스테디 스테이트로 그 구조물에 다 이제 열 전도를 마치고 했을 때 아마 0.0000. 그러니까 영화 중에 뭐 소리 지르면은 에너지가 나와서 뭐를 하는데 그 유리잔 같은 거 깨트리고 하는 건 그 에너지라기보다는 뭐 공진을 일으켜서 그래서 파괴시키는 거지. 에너지로 하려고 그러면은 초음파는 에너지로 하지만 보통 가초음파 가지고 뭐를 파괴시키는 건 에너지는 가지고 하면 안 되고 공진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스스로 무너지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좋을 거예요.